안녕하세요. 디지털공학 오늘부터 두 번째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첫 번째 시간에 배운 것을 통해 이제 두 번째 시간으로 나오게 되겠는데요. 두 번째 시간에는 콤비네이셔널과 시퀀셜에 대해서 차이점을 얘기하고 콤비네이셔널 로직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이 바로 간단한 디지털 시스템의 모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디지털 시스템이라는 것은 인풋이 있으면 아웃풋이 있는 시스템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에 시간에 저희가 어떤 것을 배웠는지 잠시 리마인드를 해보자면 AND 게이트와 OR 게이트가 있었죠. 보통 AND 게이트에는 얘는 OR 게이트가 되고 OR 게이트, 얘가 AND 게이트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뭐냐? 두 개 인풋, 한 개 아웃풋. 자, AND 게이트 만약에 이렇게 돼 있었다. 세 개의 인풋, 한 개의 아웃풋이 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또 질문을 할 수 있겠죠. 교수님,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뭐 예를 들면 점선을 뺀다면 세 개의 인풋, 세 개의 아웃풋으로 되어 있는데 얘도 이렇게 쓰면 세 개의 인풋, 세 개의 아웃풋인가요? 아니죠. 자, 저희가 배우는 기본적인 이런 AND 게이트, OR 게이트, NOT 게이트는 아웃풋은 무조건 하나입니다. 네.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여러 개의 인풋이 들어왔을 때 여러 개의 아웃풋이 나오는 시스템이 없습니까? 아니에요. 그것은 있어요. 그것은 있는데 이런 것들의 조합으로 나오는 거지 이거 자체가 여러 개의 아웃풋을 가질 수는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콤비네이셔널의 뜻을 먼저 설명을 해보자면 콤비네이션의 뜻은 메모리 리스. 자, 메모리가 없다는 거예요. 메모리가 없다는 거. 메모리가 없다. 메모리가 뭐냐면 기억이죠. 기억하다. 그러면 기억을 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 쓰여있는 설명을 보자면 Digital circuit is combinational if each output value only depend on its input values. 자, only depend on, only라는 뜻은 오직이라는 뜻이죠. 오직 의존한다. 뭐에? 그의 인풋 값에 오직 의존을 한다. 뭐가 의존하냐? 아웃풋은 오직 인풋 값에 의존을 할 때 if. 만약에 아웃풋이 오직 인풋 값에 의존을 할 때 그런 디지털 서킷을 바로 콤비네이셔널이라고 한다. 자, 무슨 말이야? 이거 너무 여러분들 혼동이 올 수 있어. 당연한 얘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아니, 아웃풋이 당연히 인풋 값에 당연히 종속을 하는 거지. 당연히 디펜드 온 하는 거지. 당연한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하는데, 자, 여기 메모리 리스라는 얘기가 있죠. 메모리 리스. 자, 차이점이 뭐냐면 시퀀셜. 콤비네이셔널이 메모리 리스면 시퀀셜은 메모리가 있다는 얘기인데, 메모리가 있으면 무슨 특징이 있냐면 과거의 인풋 값들에도 영향을 미칠 때 바로 그것을 시퀀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콤비네이셔널은 뭐냐?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현재 인풋 값만이 아웃풋을 결정을 할 때 그것을 바로 콤비네이셔널 로직이라고 한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앞에 배웠던 NOT 게이트, AND 게이트, OR 게이트들이 있죠. 자, 이 게이트들이 바로 기본적인 콤비네이셔널 로직입니다. 자, 여기는 뭐 메모리 뭐 저장하는 값 없잖아요. 메모리가 있다는 건 뭐냐? 기억을 한다는 건 뭐냐? 기억을 저장을 한다. 스토어한다. 저장을 한다는 뜻인데 저장하는 장치가 없죠. 우리가 기본적으로 아는 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는 콤비네이셔널 로직이라는 거고 기본적인 세 가지가 있다. NOT 게이트, AND 게이트, 이제 OR 게이트가 되는 거죠. 자, 여기 나와 있는 헷갈릴 수 있어요. 이거 설명을 지나가겠다. 버퍼라는 건 뭐냐? 자, A, 세모, Z가 됐죠. 근데 우리가 앞에서 나왔던 NOT 게이트는 핵심이 뭐냐? 세모가 핵심이 아니야. 동그라미가 핵심이야. 버블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버블이 핵심이에요. 이 버블이 없으면 버퍼다. 버퍼 뜻이 뭐냐? 시간만 딜레이 시키고 그냥 A 값을 그대로 Z에 그대로 그냥 전달을 해주는 애가 버퍼예요. 이 버블이 붙으면 A 값을 반전시켜서 Z로 가는 거고 버퍼는 그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NAND 게이트, NOR 게이트라는 것도 배우죠. 발음을 제가 중요시해야 될 것 같은데 NAND 게이트, NOR 게이트 AND 앞에 N이 붙었고 OR 앞에 N이 붙었어요. 이 N이 뭐냐?
not이라는 뜻이에요. not. 제가 not 게이트 핵심이 뭐라고 했죠? 세모가 아니라 동그라미라고 했어요. 동그라미라고 했어요. 그 동그라미가 AND 게이트 뒤에 붙으면 NAND가 되는 거고 OR 게이트 뒤에 붙으면 NOR 게이트가 되는 거다. 네, 여기까지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시퀀셜이라는 게 뭐냐? 시퀀셜. 자, not only on the current input value, but also on previous input value. 자, not only but also. 네, 영어 시간이에요. not only but also. 무슨 뜻이죠? not only but also는 not only A, but also B라는 것은 A뿐 아니라 B도 그렇다. 그러니까 A랑 B 둘 다 해당한다는 얘기예요. 자, depend. 그러니까 즉 아웃풋 밸류가 depend한다. 아웃풋 밸류가 의존한다. 결정이 된다. 의존한다. 근데 뒤에가 not only, but also. not only 뭐에 not only냐면 current input value. 현재 input value뿐 아니라 previous input value. 과거 input value까지도 depend한다. 자, 그럼 output value가 뭐냐? 지금 현재 인풋뿐 아니라 과거에 있었던 인풋 값에도 의존을 해서 결정이 되는 게 바로 시퀀셜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메모리가 있다는 거지. 메모리가 있으니까 과거의 값들을 기억을 해놨다가 그 값들을 꺼내서 아웃풋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게 바로 시퀀셜의 뜻이 되겠죠. 자, in reality, on real circuit or sequential. 자, 뭐 이 말은 그냥 간단하게 듣고 그냥 이해하고 넘어가면 되는 건데, 자, 현실에서는 모든 실제 서킷이 시퀀셜이다. 왜냐면 아웃풋은 do not change instantaneously, 즉시 instantaneously after, 이건 즉시 그 이후에 인풋이 바뀌자마자 바로 아웃풋이 바뀌지 않는다. 왜냐? 인풋이 넣어주면은 아웃풋까지 이 게이트를 지나야 되잖아. 게이트를 지나는데 시간이 소요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지금 현재 값으로 바로 과거의 값이 바뀌는 게 아니다. 잠깐이나마 저장을 모든 로직 게이트는 잠깐이나마 뭐 저장이라고 얘기하기보다 잠깐이라도 시간 지연이 있어서 아웃풋이 결정되기 때문에 다 어떻게 보면 전부 다 시퀀셜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거는 듣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 그렇지만 우리는 실제로는 컨비네이셔널이랑 시퀀셜이랑은 나눠서 생각을 배우고 해야겠죠. 자, 그렇다면 계속해서 이제 비교를 할 거예요. 계속해서 비교를 할 건데, 자, 컨비네이셔널, 시퀀셜, 제가 빨간 표시해 놓은 거 말고는 전부 다 같아요. 자, 여기에 나와 있는 A와 B 인풋 같죠? 인풋이고 C는 아웃풋이죠. 클락이라는 게 나오죠. 클락. 여러분들이 컴퓨터 하시는 분들은 클락이라는 개념을 좀 많이 알 거예요. 클락이라는 것을 설명을 드리려면 가장 간단하게 얘기를 할게요. 클락, 시계란 뜻이죠. 시계란 뜻이에요. 근데 예를 들면 우리가 예를 들면 컴퓨터 안에 있는 소자들은 전원을 꽂아주면은 일을 시작하겠죠. 전원 버튼을 누르면. 근데 걔네가 계속해서 일을 해. 사람으로 따지면 쉬는 시간 없이 계속해서 일을 해. 그럼 컴퓨터는 퍼지겠죠. 나 같아도 퍼질 것 같아. 쉬는 시간이 없으면. 클락이란 게 뭐냐면 시계. 클락이란 게 뭐냐면 어떤 시간이 되면은 잠시 쉬자. 어떤 시간이 되면 열심히 하자. 이 개념이 바로 클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클락에 따라서 A, B가 C로 넘어가는 과정이 활성화될 때도 있고 비활성화될 때도 있다. 이게 바로 클락의 개념이고 이 정도로만 알고 일단은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핵심이 뭐냐? observe C. observe C again이란 건 뭐냐? C를 다시 관찰을 해보자. 자, 처음부터 봅시다. 자, input AB를 인풋으로 넣어줬어요. wait for clock 엣지. wait for clock 엣지. 얘를 뭐라고 생각하냐면 그냥 일하는 시간까지 기다려봐. 그 다음에 C를 관찰을 해봐. 아웃풋을 관찰을 해봐. 그때 값이 뭐가 있을 거 아니야. 0 아니면 1이지만 어떤 값이 있겠죠. wait for another clock 엣지. 그러니까 일하는 시간이 있었으면 그 다음에 쉬는 시간이 있었겠죠. 그다음에 다시 그 다음 클락 엣지. 그 다음 일하는 시간까지 기다려봐.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아웃풋을 한번 관찰을 해봐. 컨비네이셔널에서는 다시 관찰해봐. 그러면 C 값은 무조건 stay. 똑같다.
stay the same. 같다. 여러분들 당연한 거 아니야? AB 값이 안 바뀌었잖아. AB 값이 안 바뀌었잖아. AB 값을 넣어주고 바뀌지 않았잖아. 그러면 당연히 C는 바뀌지 않아야지. 근데 똑같은 과정을 해도 시퀀셜은 may be different. 달라질 수 있다. 자, 왜 달라지냐? 클락이 들어왔어. 다음 클락으로 온 거잖아. 다음 클락 엣지로 온 거잖아. 다음 일하는 시간으로 온 거잖아요. 그 인풋이 계속 같다 해도 시퀀셜의 뜻은 뭐냐면 지금 현재 인풋에만 의존하는 게 아니라 과거의 인풋들에도 의존을 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일하는 시간이 와서 그때 인풋이 같다고 해도 그 전에 인풋의 값들에 따라서 서로 조합을 해서 아웃풋을 다르게 만들 수도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컨비네이셔널이랑 시퀀셜의 차이가 되는 겁니다. 자, 이해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부터가 정말 드디어 디지털 공학의 이제 첫 번째 예제가 될 거예요. 이게 좀 어려운데 잘 따라오셔야 돼요. 자, 캘린더 서브 시스템이라는 게 있어요. 캘린더 서브 시스템. 자, number of days in a month. 자, 한 달에 며칠이 있는지 세는 시스템이에요. 그거를 할 건데, 자, controlling the display of a wristwatch LCD 스크린. LCD 스크린에 뭐 예를 들면 내가 인풋으로 month, 그 다음에 leap year flag. 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 아, 근데 그거 당연한 거 아닌가? 예를 들면 3월이면 여러분들 그거 알아요? 그 한 달이 며칠로 구성되는지 아는 방법. 뭐 대부분 다 아시겠지만 이제 주먹을 보시면 엄지 있는 쪽에서부터 나온 부분이 뼈가 나온 부분이 있고 어떻게 잘 보이지? 뼈가 나온 부분이 있고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죠. 뼈가 나온 부분이 1월은 31일, 뼈가 나왔으면 31일이에요. 뼈가 들어갔으면 30이야. 31일, 30,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네, 나오게 되는 건데 단지 2월에 대해서는 30일이 아니라 28일 혹은 29일이 되는 거죠. 자, 대부분은 28일이에요. 근데 그래요. 제 주변에 있는 사람 중에 어릴 때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구였냐면 29일에 태어난 사람. 그것도 2월 29일에 태어난 사람. 그 사람은 생일이 4년에 한 번밖에 오지 않죠. 그걸 바로 윤년이라고 얘기를 해요. 윤년이고 립이어. 네, 립이어라고 얘기를 하죠. 뭐 여러분들 중에 뭐 제 세대가 아니어서 잘 모르려나. 뭐 저는 게임을 했을 때는 디아블로 세대였어요. 디아블로에서 립이라는 기술이 있는데 립이 뭐냐면 뛴다는 거예요. 뛰는 연도라는 거죠. 윤년이라는 게. 자, 그러면 립이어 윤년이 돌아올 때마다 2월은 29일이 됩니다. 29일이 돼요. 즉 2월 29일이 생일인 사람은 4년에 한 번씩밖에 생일을 맞이하지 못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뭘 하고 싶냐면 자, 몇 월인지 넣어주고 립이어 플래그는 깃발이죠. 이게 윤년인지 아닌지 표시하는, 만약에 립이어 플래그라는 그 변수가 1이 되면 얘는 립이어라는 걸 표시를 하는 거고 0이라는 거는 립이어가 아니라는 걸 표시하는 애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몇 월 달인지랑 이 연도가 립이어인지 아닌지만 넣어주면은 아웃풋으로는 그럼 얘는 며칠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만약에 2월이 없었으면 립이어 플래그가 필요가 없죠. 3월은 뭐 2010년에도 3월은 31일로 구성이 되어질 거고 2300 뭐 33,000년이 되고도 3월은 31일이 되겠죠. 바뀌지 않아요. 대신 2월만 바뀌게 되겠죠. 자, 이런 시스템이 보는데, 자, 여러분들 C 언어를 하지 않으셨으면, 프로그래밍 언어를 하지 않았으면 굉장히 복잡한 얘기죠. 제가 짧게 얘기할 거예요. 이걸 다 이해할 필요 없는데, 자, implementation in 소프트웨어를 구현하면 어떻게 이걸 코드를 짤 거냐면, 자, 뭐 인티저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그냥 스위치문인데 뭐 month, month가 들어간 케이스 1, 2, 3, 12 이게 바로 케이스 1은 1월이라는 거야. 케이스 2는 2월이라는 거야. 케이스 3는 3월이라는 거야. 리턴 값은 뭐냐면 아웃풋. 자, 1월이면 31을 반환한다. 그렇죠. 1월이면 31일이죠. 2월이면 만약에 립이어 플래그가 만약에 1이면 윤년을 나타내는 깃발이 1이면 1이라는 거의 의미가 맞다는 거였죠. 뭐
맞다, 뭐 켜진다, 그런 해당한다 이런 얘기였죠. 만약에 윤년이면 2월이고 케이스 2 2월인과 동시에 윤년이라면 29를 반환은 해라. 그게 아니면 else, 아니면 return 28. 그러니까 윤년일 때만 2월이 29고 아니면 28을 반환을 해라. 케이스 3, 3월이면 31일, 12월이면 31일. 이렇게 하는 게 소프트웨어로 구현하는 거고. 자, 얘를 이제 디지털 시스템으로 구현을 해보자면, 자, 여기 인풋으로 months가 들어가고 립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D28, D29, D30, D31이에요. 이게 아웃풋인데 D가 day의 약자예요. 만약에 무언가 인풋을 넣었어. 근데 이 4개의 비트, 이게 다 비트가 되는 거예요. 비트. 그러니까 이 비트, 4개의 비트는 0 아니면 1로 켜지거나 꺼지는 애인데 D31에 1이 켜졌어. 그럼 무슨 의미일까요? 이 인풋은 31일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 시스템에서는 D28이 1이고 D29가 1이고 나머지가 0이 되는 이 4개 중에 2개가 1이 되는, 2개나 3개나 4개가 1이 되는 경우는 절대로 발생이 될 수 없죠. 생각해보세요. 만약에 뭐 2030년에 3월 하고 이제 그 인풋을 넣어줬어. 근데 걔는 31일로 구성되어 있기도 하지만 31일로 구성되어 있기도 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럴 수는 없어요. 이 아웃풋은 이 4개 중에 하나만 1이 들어오고 나머지는 0이 돼야 돼요. 자, 그렇다면 자, 이걸 뭐라 그랬죠? 뭔가 표 같아. 뭐라 그랬죠? 진리표. 트루스테이블이에요. 트루스테이블. 자, 그래서 여기 인풋이 months와 lib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months가 왜 4자리로 되어 있을까요? months가 왜 4자리로 되어 있을까요? 자, 우리가 달은 1월에서부터 12월까지 12개가 되어 있죠. 이 10일을 이진법으로 표현을 해야 되는 거야. 그냥 10이라고 인풋으로 넣어줄 수는 없어요. 그럼 12는 8 더하기 4 더하기 0 더하기 0이죠. 1, 1, 0, 0. 2의 3승자리, 2의 제곱자리, 2의 1승, 2의 0승자리. 그렇죠. 그래서 12는 1100이라는 이진법으로 표현이 되고 얘는 4자리가 필요하게 되겠죠. 그래서 months가 인풋이 4자리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겁니다. 4자리로. 자, 그래서 0000은 0월 없는 말이죠. 그래서 다 비워놨어요. 1월부터 12월까지 1100까지죠. 12월은 참고로 립이 뭐가 되든 상관없이 이 닷은 뭐가 되든 상관없다는 거야. 0이 되든 1이 되든 상관없이 31일로 구성되어 있죠. 1월은 립이 뭐든 상관없이 31일에 불이 켜져야겠죠. 여러분들 생일이 몇 월인가요? 한번 여러분들의 생일에 대해서 판단을 해보세요. 제 생일은 6월인데 6월이면은 1, 2, 3, 4, 5, 6. 네, 1, 2, 3, 4, 5, 6. 그렇죠. 30이죠. 30. 그러면 네, 6월은 0110에 해당하는 거고 얘는 D30에 불이 켜져야겠죠. 네, 6월은 30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 여기 네모칸이 치어져 있는 이유는 뭘까요? 얘가 바로 그 문제 2월이기 때문에 2월달. 자, 2월달에는 립이 0이냐 1이냐에 따라서 D28에 불이 켜지냐 D29에 불이 켜지겠죠. D28, 립이 0, 윤년이 아니면 28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윤년일 때만 D29에 불이 켜지게 되겠죠. 자, 이 트루스 테이블은 다들 이해를 하셨나요? 네. 자, 그렇다면 또 지우고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지우는 게 참 신기하네요. 자, 그래서 보면은 자, D28부터 봅시다. D28이 1이 되려면 D28이 1이 되는 게 무슨 말이냐? D28이 1이면 인풋의 월은 28일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28일이 되려면 when month 0010 months가 0010이어야 된대. 0010은 10진법으로 바꾸면 2월이죠. 2월이고 동시에 립이어 플래그가
0이어야 된대. 즉 윤년이 아니어야 되고 2월이 돼야지만 D28이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먼스가 우리가 0010 얘가 바로 2월달 2월이죠. 2월이 되는 거죠. 자, 근데 얘가 비트 수를 4자리죠. 4자리인데 얘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M1, month 1이란 뜻이야. month 1이란 뜻이고 month 2, month 4, month 8이란 뜻이죠. 그러니까 얘는 그렇게 생각하면 돼. 2의 0승이니까 1, 2의 1승이니까 2, 2의 제곱이니까 4, 2의 3승이니까 8 이렇게 넘버링을 해놓은 거죠. 자, 근데 보면은 D28에 AND로 엮여 있죠. AND로 엮여 있다는 건 동시에 교집합이라는 거고, 교집합은 우리가 뭐라 그랬죠? AND 게이트. AND 게이트는 교집합이고, 교집합이면 곱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죠. 자, 그러니까 일단 먼스가 2월인과 동시에 리비어가 0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둘 다 얘네를 곱할 때 성립이 된다는 얘기겠죠. 자, 여기서부터 잘 들어야 돼요. 여기서부터 헷갈리면 이제 이번 학기 쉽지 않을 거예요. 자, 그러면 M8, M4, M2, M1이라는 애가 있는데, 자, D28이 1이려면 when 이 M8, M4, M2, M1이 뭐가 돼야 되냐면 00, 10이어야 되잖아. 일단 뭐 뒤에 리비어는 일단 빼고 일단은 적어도 전제 조건은 이렇게 돼야 되잖아. 반대로 무슨 말이냐? 우리가 인풋으로 얘네가 인풋이잖아. 인풋에 내가 0과 0과 1과 0을 넣어줬을 때 1이 나오게 식을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식이 나오게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야. 자, AND 게이트를 써서 이렇게 생각해보자. AND 게이트를 써서 아니죠. AND 게이트로 쓰기보다는 자, 무슨 말이냐? M8이 0인데 M8이 0이어야 되잖아. M8이 0이라는 거잖아. M8이 0인데 D28이 1이어야 된대. 근데 D28을 M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야 된대요. 그러면 여러분들 일단 이걸 잘 봐봐요. 자, D28에 M8 닷이라고 해봅시다. 닷. 다시 뭐라 그랬죠? 닷이 not 게이트라는 거예요. 이게 반대라는 얘기야. M8 닷 곱하기 일단 따라와 봐요. M8 닷 곱하기 M4 닷 M2 M1 닷. 자, 일단 여러분들 당황했을 거야. 생뚱맞을 거야. 근데 잘 봐봐. 자, 0010이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M8이 0이어야 되고 그 동시에 M4도 0이어야 되고 M2도 1이어야 되고 M1도 0이어야 돼. 얘네도 다 AND 게이트로 묶인다는 거. 얘네도 다 동시에 0과 0과 1과 0 하나라도 다른 숫자가 되면 안 되고 얘네 동시에 다 여기에 해당하는 애들이 돼야지만 D28이 1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동시에 돼야 된다. 하나라도 달라지면 안 되고 모두 다 그렇게 돼야 된다면 AND, 즉 곱셈이 되는 거죠. 얘네의 비트들은 다 곱셈으로 이루어져야 돼요. 자, 근데 M8 닷, M4 닷, M2, M1 닷 여기에 이 인풋들을 대입을 한다고 쳐봅시다. M8이 0인데 M8 닷이라는 식에는 어떻게 들어가냐면 얘는 1로 들어가겠죠. 0인데 M8이 0인데 M8 닷이면 1이잖아. M4도 0인데 이 식은 1로 바뀌겠죠. 닷이니까. 내가 인풋은 1인데 이 식은 얘는 그대로 가네. M2니까 얘도 1. 얘는 0인데 M1이 0인데 M1 닷이라는 식에는 1이라는 애로 들어가게 되겠지. 그래서 1 곱하기 1 곱하기 1 곱하기 해서 1이 되는 거예요. 네. 이해하시나요? 자, 무슨 말이냐면 팁을 주자면 0이 들어가 있는 M8이 만약에 0일 때 얘가 뭔가 켜진대. 1이 된대. 그러면은 0이면은 M8 그대로 넣어주면 M8을 그대로 변수로 넣어주면 얘가 0일 때 꺼지겠구나.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럼 얘를 반전을 시킨 식을 만들어 줘야지 0이 들어왔을 때 켜지는 애로 바뀌겠구나. 그래서 보면은 0인 애들에 해당하는 비트 애들은 다 닷을 붙여준 거예요. 왜냐하면 0 그대로 들어오게 되면 꺼져버리니까.
그래서 1인에는 그대로 간다. 자, 그렇다고 해서 물론 D28이 이 식으로 끝나는 건 아닙니다. 자, 뭐가 있냐? 앞에 뭐가 있었냐면 and lib equal 제로도 돼야 된다. 그냥 2월, 얘는 2월일 때를 해당하는 식이에요. 2월만 된다고 해서 28이 아니라 동시에 윤년도 아니어야 된다. 근데 다 and죠. 그래서 립도 다시 돼야지만 얘가 된다. 립이 0이면 립이 0일 때 립 닷은 1이죠. 그래서 내가 0인 인풋이면 얘가 1로 바뀌어서 곱셈이 되면 되는 거죠. 자, 얘를 다 정리해서 보면 여러분들 인풋이 0010에 립이 0이었어. 다 해당하는 걸로 가봅시다. 자, 다시 한번 M8 얘가 M8이 0이면 M8닷은 1이야. M4가 0이면 M4닷은 1이야. M2가 1이야? 그럼 M2 오케이 그냥 1. M1이 0이야? M1 닷은 1이야. 립이 0이야? 립 닷은 1이야. 그래서 다 곱하면 1이다. 이렇게 하는 게 바로 디지털 공학의 첫 번째 기본 조건이 되는 거죠. 네, 그럼 제가 지울 동안 그 밑에 있는 D31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D31. 자, 똑같은 원리로 D31은 when months 자, 31일인 애는 윤년이랑은 상관이 없죠. 1월 되고 3월 되고 뭐 5월 되고 1월, 3월, 5월, 7월, 10월, 12월 뭐가 되는 거죠? 1, 3, 5 1, 2, 3, 4, 5, 6, 7 8 다시 찍고 10, 12월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개가 다 31일이 되겠죠. 자, 그러면 자 1월을 표현하면 자 똑같이 가봅시다. M4 자 이렇게 돼 있을 때 1은 뭐냐? 0001이고 0011 얘네를 다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1월, 3월, 5월, 0101 7월 4 아니지. 네, 이제 이 색깔은 수명이 다한 것 같아요. 다른 색깔로 가보자면 자 그러면 이렇게 다 비트로 나타낸 변화한 게 이렇게 되겠죠. 자 1월에 인풋에 0001이 들어왔을 때 D31이 켜지고 싶어. D31이 1이 되려면 when 자 0001이 들어왔을 때 켜지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M8 닷, M4 닷, M2 닷, M1 그러니까 0 있는 거엔 다 닷을 붙여주는 거야. 그 다음에 곱해주는 거야. 자 봅시다. 자 0, M8이 0이면 M8 닷은 1이죠. M4가 0이면 M4 닷은 1이고 M2가 0이면 M2 닷은 1이고 M1이 1이면 M1은 1이야. 이렇게 식을 마련을 해 놓으면 이 인풋이 들어올 때만 얘가 1이 되고 이거 말고 다른 인풋이 들어오면 얘는 무조건 0이야. 곱셈이 그거잖아. 내가 원하는 거 하나라도 잘못되면 다 0이 돼버리잖아. 자, 이 식을 해놓고 얘를 한번 넣어볼게요. 자, 0011이라는 인풋이 들어왔어. 이 식을 해놓고 자, M8이 0이야. M8.1이네. 오케이. M4가 0이야. M4.1이야. 오케이. M2가 1이야. M2.0 되지. 그러면 곱셈이면 0이 되잖아. 그러니까 이 식을 마련을 해놓으면 얘 인풋이 아닌 나머지 인풋들을 다 해도 무조건 0이 된다는 거죠. 네, 이해하셨죠? 자, 그러면 이렇게 다 표현을 할 수 있어. 뭐 다 할 수는 없으니까 얘도 한번 해볼까요? 자, 간단하죠. 이제 M8, M4, M2, M1 자, 이런 애들이 하나, 둘, 셋, 넷, 다, 7개가 있어요. 7개. 근데 이제부터 잘 생각해야 돼요. 자, 7개가 있어요. 7개가 있는데 자, 얘에 대해서는 AND 게이트야. 근데 D31이 불이 켜지려면 1월과 동시에 3월과 동시에 5월과 동시에 7월과 동시에 8월과 동시에 10월 뭐 이렇게 해야 돼요. 인풋을? 다 동시에 얘네가 이루어져야 돼? 아니죠. AND가 아니에요. D31이 켜지려면 1월이어도 되고 3월이어도 되고 5월이어도 되고 7월이어도 되고 8월, 10월, 12월
얘네 중에 하나만 인풋으로 들어오면 얘는 무조건 켜져야 돼. 이 중에 하나만. 전부 다가 아니라. 뭐죠? 올 게이트죠. 올. 이게 바로 올 게이트예요. 그래서 이렇게 만든 애들을 다 더하기로 만들어 놓으면 바로 D31이 된다. 자, 잘 보세요. 자, 그러면 D31을 보면 7개에 대한 애들을 다 더하는 걸 말을 할 수가 있겠죠. 첫 번째 거 비교해 볼까요? 제가 맞게 했는지. M8, M4, M2, M1. 자, M8, M4, M2, M1. 맞았죠? 뭐 틀리면 안 되죠, 제가.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바로 컨비네이셔널 이그젬플이 되겠다.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듯이 저 비행기 시스템에 대해서 제가 자세히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그림을 다시 봐주세요. 이제는 여러분들이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자, 지울 동안 보고 계시고. 자,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그림이 전 시간에 말씀드렸던 비행기 착륙 시스템입니다. 비행기 착륙 시스템 제가 간단하게 다시 말씀을 드리면 비행기 3개의 센서가 있어요. 양 날개 그리고 조종석에 센서가 있는데 그 센서에서 어떤 신호를 디텍을 하게 되는 거죠. 0 아니면 1인 신호를 디텍을 하는 거고 0의 뜻은 뭐냐면 low, 낮춰라, 착륙을 해라. high, 1의 신호는 뭐냐? 아니다, 계속해서 착륙하지 말고 위험하니까 떠 있어라 라고 얘기를 했고 빨간불이 들어오면은 기어 retracted, 계속 떠 있어라, 적신호예요. 아, 너 추락하면 큰일 나. 추락하면 큰일 나. 네, 초록신호는 아, 기어 내려. 아, 너 내려와. 착륙해도 돼. 오케이. 위험한 거 없어. 라고 얘기하는 신호예요. 그리고 이제 올 게이트와 엔드 게이트로 연결이 되어 있죠. 자, 이제 그러면 하나씩 봅시다. 자, 레드부터 볼게요. 레드가 불이 켜지려면 어떤 상황이 돼야 되는지 먼저 볼게요. 자, 근데 그 전에 다이오드가 있어. 다이오드. 자, 얘가 다이오드.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는 게 다이오드예요. 다이오드. 자, 방향이 있죠. 무슨 뜻일까요? 이 방향으로만 전류가 흐를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방향 말고 반대 방향으로는 절대 못 흘러요. 자, 무슨 말이냐? 처음 레드, 빨간불을 보면은 이 위에 플러스가 있고 레드로 해야 되는데 레드가 수명이 다해서 자, 레드가 있고 이렇게 연결이 되는 상태죠. 얘도 상태가 좋지 않네요. 자, 이런 상태예요. 근데 이 방향으로만 내려올 수 있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얘가 불이 켜지려면 여기에서 일로 전류가 흐를 때만 얘가 불이 켜지겠구나. 여기에서 일로 전류가 흐르는 상황이면 불이 켜지지 않겠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거꾸로 보면 빨간 불이 켜지려면 위에서 아래로 내려와야 되는데 위에가 플러스 볼트였어요. 그럼 어떨 때 밑으로 내려올까요? 전류가. 자, 우리가 흔히 전류를 물에 비유를 하죠. 물에 비유를 하는 거고 플러스라는 것은 높은 데서 아래로 물이 흐르죠. 전압도, 전류도 똑같아요. 고전압에서 저전압으로 흐르는데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혹은 0V로 떨어지게 돼요. 높이차가 있을 때 떨어지게 되는데 얘가 플러스면 이 밑으로 흐르려면 얘가 뭐가 돼야 될까요? 자, 저기 보면 올게이트에 뭐 놀이라고 얘기해도 되고 올게이트에 납 붙였다고 얘기해도 되는데 저 게이트의 아웃풋이 바로 여기에 있는 볼트가 될 텐데 자, 로직 레벨에서는 0 아니면 1이죠. 그럼 얘가 1이 되면 안 되지. 0이 돼야겠지. 0이 돼야지 플러스에서 0으로 가겠죠. 그쵸? 그럼 얘가 0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레드가 켜지려면. 여기서 출발을 하는 거예요. 자, 그림을 그려봅시다. 그러면 그림을 제가 재구현을 해서 보면 네, 그림을 제가 사실 잘 그리지 못해요. 잘 그리지 못하고 이렇게 뭐 3개가 되어져 있죠. 레드 구현을 해보면 자, 이 낫게이트 낫게이트까지 올게이트, 낫게이트 얘가 지금 놀게이트인데 뭐 근데 저는 놀게이트로 설명하기보다 하나하나 다 나눠서 설명할게요. 낫게이트 통과한 이후의 값이 0이어야지만 밑에서 아래로 내려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낫게이트 전의 값은 1이어야 된다는 거지. 여기 값은
1이어야 된다는 거야. 지금 무슨 말이냐? 올 게이트의 아웃풋이 1이어야 되고 올 게이트의 아웃풋이 1이고 버블, 낫이 붙어서 0으로 가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야지만 레드가 켜진다. 레드가 켜지는 상황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올 게이트의 아웃풋이 1이어야 돼. 근데 얘는 올이잖아. 올 게이트의 특징이 뭐였죠? 인풋 중에 하나만 1이 되면 되나? 하나만 1이 되면 된다. 이 세 개 중에 하나만 1이 되면 된다. 100, 뭐 010, 011, 111 뭐 다 상관없어. 하나만 1이 되면 돼. 자, 근데 여기에 있는 올 게이트에 있는 인풋들이 어디서 오냐면 세 가지, 랜딩 기어, 센서, 랜서 세 가지에서 오겠죠. 랜딩 기어, 센서 세 가지에서 오는데 세 가지 중에 하나만 1을 센스하면 하나만 1로 감지를 하면은 레드가 켜지면서 착륙을 안 하는 거죠. 1의 의미가 뭐라 그랬지? 아래에서 보면 retracted, high, 떠야 된다. 착륙하지 말라는 게 말하는 신호. 1이라는 신호는 착륙하지 마세요. 여기 아닌 것 같아요. 착륙하지 마세요라고 말하는 게 바로 1이야. 그러니까 세 가지 센스 중에 하나만이라도 착륙하지 말라는 걸 보면은 착륙을 안 하고 레드 LED를 띄운다. 그렇죠? 상식적으로 맞죠? 내가 안전하게 착륙을 해야 되는데 세 가지 중에 하나만 위험하다 그러면 찜찜해서 착륙 안 해야지. 예를 들면 셋 다 착륙하지 말라고 해야지만 착륙을 안 한다? 말이 안 되지. 그럼 100% 그럼 두 개만 그건 말이 안 되죠. 안전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만이라도 착륙하지 말라고 하면 이제 착륙을 하지 말아야겠죠. 자, 그렇다면 반대로 자, 여기에 나와 있는 이게 접지예요, 접지. 그라운드라고도 얘기하고 접지라고도 얘기하고 얘는 0이라는 걸 의미해. 이 화살표가 뭐냐면 이렇게만 흘러야지, 이렇게 전류 흘러야지만 얘가 불이 켜진다. 얘는 그린이죠. 그린이 켜지려면 여기가 1이어야지 0으로 밑으로 내려가서 불이 켜진다. 그린이 켜지는 상황이면 엔드 게이트의 아웃풋이 1이어야 된다. 그쵸? 자, 이 낫은 나중에 생각하고 이 엔드 게이트 아웃풋이 1이 되려면 뭐 해야 되냐면 세 개의 아웃풋이 다 세 개 인풋이 전부가 다 1이어야 돼. 전부가 다 1이어야 돼. 그렇죠? 다 1이어야지만 엔드 게이트 곱셈이니까 그렇게 되겠죠. 근데 버블이 붙었네. 얘가 1이 되려면 0과 0과 0이어야지만 0이 들어오면 버블 지나서 1로 인풋으로 들어가는 거죠. 엔드가 0이 들어오면 버블 지나서 1로 들어가는 거지. 즉 센서 3개가 전부 다 0이라고 나오면은 그때서야 착륙을 한다. 0이라는 거의 의미가 뭐냐면 extended, low, 착륙해라라는 그린라이트, 착륙하세요라고 양쪽 날개랑 조종석에서 동시에 얘기를 해주면 그때서야 착륙을 한다. 아니면 셋 중에 하나라도 1을 가리키면은 바로 빨간 등이 뜨면서 착륙을 하지 마라 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자, 여러분들 이거 잘 이해를 하셨나요? 참고로 이 비행기 예제 같은 경우에 제가 굉장히 아끼는 예제고 디지털 공학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어떤 수를 써서라도 어떻게 응용을 해서라도 시험 문제는 꼭 얘는 제 고유한 문제이기 때문에 트레이드마크 같은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공부하시고 이제 열심히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지금까지 아직 챕터 1을 다 끝내지는 못했어요. 챕터 1을 다 끝내지 못했고 다음 시간에 챕터 1을 끝내도록 하겠는데 다음 시간에는 이제 비행기 예제를 조금 더 하고 로직 디자인의 챕터 1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